皆さんこんにちは。 1분 일본어 K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일본어의 K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외교적 측면이라든가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고요. 단순히 제가 일본 유학 중에 일본에 살면서 그 방송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지 그걸 그대로 옮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배제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한 인터넷 기사가 있습니다. 맨 위의 기사인데요. 보시면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 언급한 그 모 정당이 친일파라고 비난받게 되니까 한 신문사에서 일본은 해저 터널에 관심이 없다, 이 옹호하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저는 일본이 해저 터널에 관심이 없다고 그 말에 주목해서 실제로는 일본이 어떤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일본 방송은요, 이 남자분이 진행을 맡았었거든요. 그 사진은 참고용으로요 올린 것이지 실제 제가 본 방송이 이 사진 속 방송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남자분, 이케가미 아키라라는 분인데요. 대표적인 일본 극우 언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나름 논리적이고 명석한 지식인 취급을 받는 분이신데, 일본에서 조사하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해설자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언급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게 오래돼서 2010년도 인터넷 기사인데요. 2010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 거의 최근에서도 꾸준히 이제 언급되는 그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식인인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느꼈던 게,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일본인이었다면 정말 현혹되기 쉽겠다 싶을 만큼 말빨이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또 어떠냐면 하면은 또 교묘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걸 잘하고요. 또 한일 문제에 있어서 좀 망언도 서슴지 않는 분, 되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진행을 맡았냐면은 태평양 전쟁 관련한 내용을 다뤘어요. 아마 종전기념일 특집 방송이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기념일은 8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광복절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아주 기쁜 날이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원자폭탄 맞고 항복해서 졌다는 걸 인정하는 좀 쓰라린 날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전쟁에서 졌으니까 패전기념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전쟁이 끝났다 라는 뜻의 종전이란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방송에서 이 이케가미 아키라 이분이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았다. 선전포고를 했는데 어떻게 안 알려진 것 같다, 이런 거였고, 또 그것도 그 일본어를 참 잘하는 미국인 게스트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또 원자폭탄 맞은 직후에서 신문사에서 왜곡 보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폭탄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사는 주민들이 그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다가, 또 소문을 막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신문 기사를 냈는데 이제 피해 규모를 축소시켰죠. 근데 이게 신문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언론 통제고 언론 탄압이잖아요. 근데 또 이걸 보고 참 교묘하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고 이렇게 참 말장난을 해요. 또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진출한 것 뿐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전쟁에서 지고 70여 년 가까이 흐른 그 시점에서도 반성이나 뉘침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를 삼았는데 침략을 했다고 안 하는 거죠. 침략이 아니라 진출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
나라는 70년이 지나도 전쟁 일으킬 그 당시하고 달라진 게 없구나.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도대체 뭘 배우겠다고 여기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해저 터널 나왔냐면요. 태평양 전쟁의 끝나고 이제 주변 나라의 관계를 다루면서 한국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독도, 야스쿠니 신사 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이 진행하시는 분 말고도 그 일본 뭐 방송하시는 분들,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교양 없는 한국 놈들하고 관계를 끊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이케가미 씨 극우 언론의 그 대표적인 극우 언론인이시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고 싶지만 한국이 통일되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근거로 든 것들이요 참 기가 막히게도 한국이 북한과 통일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일본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륙에 진출할 수 있고 뭐 수출 운송비 줄고 북한 지하 자원 뭐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 프로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7, 8년 전이거든요. 적어도. 근데 비교적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예요. 예? 아니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한반도에 진출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태도도 돌변하지 않잖아요. 계속 일관되게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도 해저 터널로 이익 볼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몰상식하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유명 극우 언론인이 방송에서 다룰 만큼 해저 터널은 일본 정부에 있어서 관심사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일본이 한일 해저 터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되셔서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